잘 고친 것 같고 판별식이랑 뭐 2차 방정식 찾기에 대한 문제들이었죠. 그 102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2페이지에 2-1번 요거 판별식 찾는 것만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자마자 우리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 자,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을 써볼 건데 판별식을 쓰려면은 A, B, C가 딱 정해져야 되잖아. 은성아,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A가 뭐예요? A가 3, 3이고 B는 뭐죠? K-1. 그렇죠. K- 요게 B인 거고요. C는 뭐죠? 3분의 1. 3분의 1이지.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써본다 그러면 판별식의 원래 공식의 모양이 뭐지? B제곱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 K제곱 일단 한번 쓰고 전개하자. K-1 K-1의 제곱 마이너스 4 4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인데 이건 어차피 곱해지면 어떻게 돼? 없어지니까 요거네요. 그냥 요거. 그치? 이게 판별식이고 이것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는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게 K에 대한 새로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을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K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그 중에 K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3. 그치? 판별식만 잘 써주면 되는 문제. 자, 혹시 이 문제 말고 102페이지까지 또 질문해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없나요? 넘어갈까요? 자, 그럼 103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 제일 마지막 이제 활용이 나왔습니다. 활용. 오늘 어디까지 나와요? 오늘의 목표는 105쪽까지. 너무 많다. 너무 조금이라 놀라는 거지. 자, 2차 방정식 활용은요. 뭐 이거 너무 뻔한 얘기 드립니다. 뭐 x를 잘 정해 가지고 식을 잘 세워 가지고 그 식을 잘 풀어 가지고 답을 잘 골라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건데 1번 같이 어떤 수가 등장을 했다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수를 x라고 생각하고 그냥 식으로 옮겨 보면 되겠죠. 이제 요걸 읽으면서 식을 세우면 돼. 자, 어떤 수에다가 5를 더하여 제곱한 것. 준상아, 여기까지만 해볼까? 어떤 수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x에다가 5를 더하여 제곱한 것.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x 플러스 5 하고 전체의 제곱 이거죠. 그쵸? 그것은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는 하나 붙여주고, 자, 그 다음 걸 읽어보면 처음 수가 예유라 뭘까? 처음 말하는 어떤 수, 처음 얘기한 어떤 수 말하는 거니까, 자, 처음 수 x에 5를 더하여 2배 한 것과 같다. 그치? x에 5를 더하여 2배 한 것. 예유리가 한번 해보자. 이건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x 플러스 5 2 그쵸. 제곱이 아니고 2를 곱하는 거죠. 2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다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치? 문제를 읽으면서 이러한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겠고, 1번에서는 얘를 이런 꼴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용서가 한번 뭐 해야 돼? 전개를 한번 시켜야지. 그지? 불러주세요. 이렇게 좋아해. 뭐 하는 거야? 자, 불러주세요. x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25. 이쪽도 전개해주세요. 2x 좋아. 그럼 한쪽으로 다 이항시키면 x제곱 그 다음 뭐야? 플러스 15는 0이다. 그치? 요게 1번 답이죠. 쭉 전개해가지고 정리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풀어서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현서야 얘를 뭐 할까요? 근해 공식. 다짜고짜. 근해 공식을 처음부터 쓰나? 그럼 인수분해부터 해야지. 얼마로 인수분해가 돼? 3, 5. 3,5에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 값은 뭐하고 뭐야? 3, 5.
그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활용 문제를 푼 다음에는 이 마지막에 나온 x가 문제 상황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은성아, 뭘 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돼요? 그럼 문제 상황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이 어떤 수가 뭐 무슨 뭐 양수라든가 뭐 자연수라든가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냥 어떤 수였죠. 그러면 둘 다 특별히 탈락시킬 이유가 없지. 그래서 얘네가 두 개가 다 답이 된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런 게 이제 진짜 활용 문제인데, 일단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5랑 4였대요. 뭐 요 정도? 여기가 5였고 여기가 4였어. 아니, 가로가 5였지. 가로가 5였고 세로가 4였어. 자, 요런 사각형이 있었는데 요 놈을 가로 세로를 x씩 늘렸대요. 뭐 이렇게 요 정도씩 x만큼씩 이렇게 늘렸대요. 그렇게 늘렸더니 넓이가 10만큼 커졌다. 넓이가 10만큼 커졌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요 부분 새롭게 추가된 부분 요 부분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봄이 얼마란 얘기야? 요 부분이 10이란 얘기죠. 그죠? 10제곱미터. 요 부분이 10제곱미터란 얘기야. 그러면 이 10이라는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막 이걸 막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던 4 곱하기 5짜리 직사각형을 빼면 되죠. 그쵸? 그치? 자, 그러면 선민아, 이 커다란 직사각형은 가로가 얼마야? 그지? 5 플러스 x가 가로의 길이고 세로는 얼마야? 4 플러스 x. 그럼 이렇게 5 플러스 x랑 4 플러스 x를 곱하면 이것이 누구의 넓이를 가리키나? 그지? 겉에 있는 큰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리키죠? 자, 거기에서 얼마만 빼주면, 그치? 여기 파란 직사각형 요거 20을 빼주면 다이나 이게 얼마가 된다? 10 된다. 그죠? 요게 식인 겁니다. 얘도 이제 전개시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준상이가 정리해주세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9x 마이너스 10은요? 그렇지. 여기서 상수항이 20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 20이랑 지워질 거고 오른쪽에 있던 10이 넘어오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쵸? 요렇게. 요게 그러면 1번 답이네요. 1번 답. 식 세운 거. 1번 답이고, 얘를 잘 풀기 위해서 은서가 뭐 할 차례? 인수분해 할 차례. 얼마? 10이랑 1.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x 값은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1 아니 10 또는 2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답으로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중에 상황에 맞는 거는 양수 1이죠. 양수 1. 그래서 요 놈만을 답으로 써야 된다. 그치? 요게 이제 상황에 맞는 x값을 골라라 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답은 1이 되겠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1번 봅시다. 1번. 이거 1번 보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 빼기 3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친절하게 이 공식을 알려줬지만 이 공식 안 알려주고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기억나니? 이거 대각선의 총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요? 중1 2학기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 공식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안 알려주고 그냥 대각선의 개수가 20개인 다각형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억하는 데 도움이 좀 되라고. 이게 몇 각형이니? 7각형이죠. 7각형. 만약에 7각형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살짝 복습해보면 7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을 수 있죠. 칠각형이었잖아. 꼭지점이 7개 있었는데 7개 중에서 일단 자기 자신 하나 빼고요. 대각선이란 내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그으면 대각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랑 내 양 옆에 이렇게 3개를 뺀 거야. 그래서 7개의 꼭지점 중에 3개를 빼고 4개한테 대각선을 그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에서 출발하는 대각선을 4개 그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출발하는 대각선도 4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서 출발하는 대각선도 4개 그을 수 있고, 이렇게 7개의 꼭지점에서 각각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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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4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각선의 개수 셀 때. 근데 7 곱하기 4라고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의 대각선을 여기서 출발하는 대각선을 셀 때도 한 번 셀 거고, 여기서 출발하는 대각선을 셀 때 또 센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대각선이 몇 번씩 카운팅이 될까요? 2번씩 카운팅이 돼요. 그럼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2로 나눠주면 이게 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거든.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이게 칠각형이 아니라 n각형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꼭지점이 n개 있어. 그러면은 그 하나의 꼭지점에서 쏠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일까요? 자기 자신의 개수보다, 꼭지점의 총 개수보다 몇 개가 빠져? 3개가 빠져. 자기 자신과 양 옆에 친구까지 해서 3개가 빠져. 그래서 n-3개의 대각선을 날릴 수가 있는데 꼭지점이 총 n개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역시 이쪽 방향 2번씩 카운팅 되니까 얘를 2로 나누는 거. 이게 다각형의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쉽다.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라 그랬으니까 이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식이라며. 이게 준상아, 이것의 값이 얼마가 되면 돼? 20이 되면 돼. 그치? 이게 20이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요거를 풀면 되는데요. 요거를 풀 때는 선민아 어떤 순서로 풀까? 좋아요. 양변에 1을 곱해주고 요 n 어떻게 할까? 아, 나눠요?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풀고 있는 거니까, 자, n은 분배시켜버리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쪽이 4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0을 넘겨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뭐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얼마죠? 8호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값이 8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당연히 n은 무슨 수를 골라야 돼? 당연히 양수, 자연수 골라야지. 그치? 그래서 n이 8이니까 몇 각형이다? 8각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미 식이 주어져 있는 이러한 문제는 이거가 얼마랑 같은지 이것만 결정하시면 그게 식이 되는 거니까요. 좀 쉬운 패턴의 문제고, 자, 2번으로 가서 2번은 다윤이가 한번 해볼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이러면 다윤아 어떻게 출발해야 돼? 일단 세 칸을 만들어야죠. 그죠? 세 줄을 깔아놓고 셋 중에 하나를 x로 잡을 건데, 웬만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x로 잡는 게 좋지. 현수 또 안경 또 어디 갔니? 안경 2개라며. 2개 다 두고 왔어? 야, 너 하나 학원에 갔다 나 안경 하나. 알았어? 자, 이게 지금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데 웬만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 얘는 지금 가장 작은 거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은 얘를 뭘로 잡자? x로 잡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자동이야. 그죠? 얘가 x면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그렇지. 1 커질 거고, 얘는 어때? 그렇지. 1 더 커질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세 수를 잡는 게 시작이고요. 이렇게 세 수를 잡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식을 세우는 거지. 자, 다윤이가 해보자. 요거 그대로 식으로 한번 옮겨줘. 맞아. 가운데 수의 제곱이 그죠? 이게 나머지 두 수의 합이죠? 나머지 두 수의 합의
7을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끝났어? 잠깐 기다려. 7 그리고 플러스 13. 그쵸? 플러스 13이야? 마이너스 13이야? 아. 마이너스. 맞아요. 이게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13만큼 작을 때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숫자에다가 13을 빼야지 앞에 거랑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얼마만큼 작을 때 하시면 빼면 돼요. 얼마만큼 크다? 그러면 더하면 되고. 그렇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이거 풀어버리면 x제곱 이거 뭐야? 뭐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x에다가 7 곱하니까 14x 플러스 1이네요. 그쵸?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는 0인가? 그럼 x로 묶어야죠?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x는 0 또는 10인데 0은 말이 안 되잖아.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는 x값은 1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서영이 답 나왔니? 현선도 나왔고 준상이도 나왔고. 자, 내려갈게요. 3번 볼게요. 자, 3번은 경민이와 형의 나이의 차는 3살이고 형의 나이의 제곱은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작다. 형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형이랑 경민이 중에 은성아, 우리 누가 궁금해? 형이요. 형이 궁금하지. 그럼 형의 나이를 뭘로 잡아? x로 잡아야지. 그럼 경민이 나이는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그렇지. 형하고 3살 차이 나는 거니까 형의 나이보다 3살이 적겠죠. 그래서 x-3이야.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형의 나이의 제곱은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작다. 은성이가 해봐. 뭐라고 써야 될까? X 제곱은 x제곱은 2 괄호 바로 음.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7. 그렇지. 잘했죠. 그 형의 나이의 제곱은 이게 좌변인 거고 우변은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 보다 7만큼 작다니까 그때 빼기 7. 네, 잘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변 전개시켜 보면은 2괄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다이나 이거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우변으로 다 넘겼다 그러면 얘도 넘어올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 하면 x 어,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어, x 마이너스 10 그럼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 11 또는 그렇지. 그러면 아이고 그럼 누굴 골라줘야 돼요? 11이 왜 1은 안 돼요? 3살 차이. 그치? 형이 1살이면은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상황에 맞는 걸 골라라가 그런 뜻인 거죠. 상황에 맞는 걸 골라라. 둘 다 쓰지 마시고 꼭 상황에 맞는 거 11살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로 가서 105페이지의 4번 문제. 요 문제는 좀 그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는 문제인데 일단 지면에서 초속 50m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린 그러니까 말이 약간 다른 문제들보다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4번은요 옆에 1번 있지 1번 딱 1번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1번 문제도 어땠냐면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알려주고 시작했잖아. 그지? 그러면 4번 문제도 어떤 문제냐면 4번 문제도 자 높이를 구하는 식을 알려주고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1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대각선의 개수를 이렇게 찾는데 근데 대각선이 20개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하고 20하고 같다 이거하고 20하고 같다라고 놓고 그냥 바로 풀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문제도 봐봐. 4번도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높이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문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로켓을 뭐 쏴가지고 어떤 순간을 구하고 싶대요? 물로켓이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뭐라 그랬어? 지면에 떨어지는가라고 했죠. 지면에 떨어지는가. 그치? 봄이야.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 무슨 뜻일까? 바닥에 떨어진 거지, 로켓이. 그러면 그 로켓의 높이가 얼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0이 된 거야. 0이 된 거.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다 나왔지. 이게 높이를 의미하는 식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순간은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그러면 그냥 이 높이를 찾는 식 있지? 요 식이 얼마하고 같아요? 0하고 같아요. 이렇게 세우면 이게 식인 거예요. 그쵸? 이런 패턴의 문제에서 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높이가 10m가 되는 순간은 몇 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는 10 하면 되는 거고, 그치? 높이가 5m가 되는 순간은 얼마입니까? 그럼 는 5 하면 되는 거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는 0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1번 정도 수준의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이 식하고 높이만 딱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 현서에 어떻게 풀지? 얼마로 묶을까요? OT 이왕이면 마이너스까지 묶으면 더 좋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는 0이 있잖아. 그러면 좀 나눗셈을 해놓고 출발해도 좋아요. 얼마로? 이왕이면 마이너스 5로. 그쵸? 좀 더 정리한 다음에 풀고 싶으면 마이너스 5로 나누고 풀면 더 좋아.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10t는 0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t로 묶어주면은 t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면서 t 값은 0 또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준상아 답은 몇 초 후? 10초. 10초 후. 그치? 자, 그리고 그 옆에 문제도 살짝 볼게요. 이게 가끔 내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4번은 잘 푸는데 4-1번 같은 거를 풀어봐라 했을 때 이걸 오히려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애들 있어. 그러면 야,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왜 못 풀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지면으로부터 80m 높이에서 던졌다 그랬잖아요. 80m 높이에서 던졌는데 어떻게 풀어요? 막 이런단 말이야. 하지만 자, 이 문제에서 지면으로부터 80m 높이에서 초속 21로 이런 설명들은, 이런 상황들은 다 이 식 안에 이미 어때?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80m에서 쐈다고 해서 이 식에다가 뭔가 80m라는 걸 반영해 준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 시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이 높이를 나타내는 식과 문제에서 원하는 높이만 찾으면 돼요. 그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높이는 얼마야? 20이잖아. 20. 그치?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얘랑 얘를 어떻다고 하면 돼? 같다라고 놔버리면 그게 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높이를 나타내는 식과 문제에서 원하는 높이 이 두 가지만 딱 찾아가지고 같다라고 놔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5번으로 갈게요. 5번. 5번 한번 해볼래 얘들아. 5번. 이거 막 야매로 풀지 마시고 정확하게 x 잡아가지고 AP를 딱 x라고 잡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봐. 대충 숫자 막 찌끄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5번 문제 대부분 돌아다녀 보니까 식을 잘 세웠네요. 여기가 x면 요 옆에는 10-x가 되는 거고, 그러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10-x제곱이죠. 둘이 더한 것이 58이다. 요게 식입니다. 그쵸? 이렇게 풀어보면 x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잖아. 얼마랑 얼마가 나와요? 7이랑 3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그치? 근데 여기서 둘 다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만약에
요 조건이 없었다면 이 문제 답은 2개가 되는 거예요. 3, 7 둘 다 돼요. 근데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AP가 만약에 3이라 그러면은 BP가 더 길어지잖아, AP보다. 그치? 그래서 요 조건 때문에 여기서 3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치?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돼. 그냥 보기에 3이 없어서요 그러지 마시고 왜 3이 탈락되는지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내려가서 6번. 6번도 아주 단골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전체 직사각형에서 중간에 이렇게 길을 뚫어 놓은 거 있잖아. 중간에 폭이 일정한 도로를 이렇게 뚫어놨어. 그럼 보통 우리는 이 도로의 폭을 뭘로 잡죠? 요걸 이제 x로 잡죠. 그쵸? 도로의 폭을 x로 잡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x예요. 자, 이랬을 때 준상아, 이 색칠된 부분 있잖아.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600 마이너스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대부분 처음 이런 그림을 만나면 대부분 준상이처럼 시도하거든요. 전체 넓이에서 이 도로를 빼려고 시도하거든요. 근데 전체 넓이에서 이 도로를 빼려고 그러면은 식을 세우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해요. 왜냐면 여기서 뺀다 그러면 이거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뺀 다음에 그러고 보면 가운데가 겹치거든요. 그럼 가운데를 또 다시 더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식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색칠된 조각 4개를 어떻게? 모아. 색칠된 조각 4개를 모아봐. 얘네 넷을 모으면 자, 원래 거보다 훨씬 더 작은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색칠된 조각 4개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얘네 4개만. 그러니까 길 없애고 색칠 조각만 4개 모은 거야. 그럼 그렇게 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가로의 길이가 30이었는데 거기서 이 길의 폭인 x만큼 어떻게 한 거야? 줄여버린 거죠. 이해되니? 이게 줄여버린 거야. 그러면 준상아, 그러면 여기에 가로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30 마이너스 x. 그렇죠. 30-x. 그럼 마찬가지로 세로도 똑같이 세로도 요 폭이 x인 길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지, 그지? 눌러서 길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그때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30-x랑 20-x만 서로 어떻게 하면 돼? 그쵸. 얘네 둘을 그냥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돼버리는 거지. 맞니?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중간에 길이 뚫려있는 문제는 길 없애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붙여가지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봄이야, 이때 식은 뭐라고 세워야 돼? 맞아요. 그럼 전개 한번 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이잖아. 600에서 이거 넘어오면 얼마일까요? 336. 와, 근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 8. 아, 8로 되나요? 네. 8하고 얼마? 8하고 42.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큰 숫자를 만났는데 한눈에 안 보일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336을 소인수분해 보는 겁니다. 또는 약간 치사한 방법이지만 이 지금 보기가 있잖아. 보기가 4, 5, 6, 7, 8 5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하나씩 해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4다? 그러면 4 곱하기 얘가 얼마죠? 80 얼마잖아, 그지? 이걸로 50 못 만들죠? 이건 4는 안 될 거고. 5는 애초에 곱해서 336 자체를 못 만들죠? 5 바로 탈락이고. 6이면은 6으로 만들면은 56이 되잖아, 그치? 이것도 둘이 뺄셈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56하고 6으로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7인데 7은 이거의 약수가 아니니까 7 탈락. 그럼 남은 거 8밖에 없죠. 8 곱하기 얼마인가 살펴보면 8, 4, 32에 8, 2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보기를 좀 참고하거나 또는 보기가 없을 때는 336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소인수분해된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해보는 방법. 네, 그래서 인수분해 된 숫자를 아무튼 찾아야죠. 그래서 8 또는 42가 나오는데 역시 이제 42는 말이 안 되지. 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숙제는 103부터 105.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아까 밑에 적혀 있었죠? 69부터 72가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수요일날 시험 봅니다. 아까 얘기 안 했나? 네, 수요일날 시험 봐요. 시험 범위는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근해 공식까지, 판별식 전까지, 거기까지를 범위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